조병과 신세계로.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 성매매로 인해서 7주 뒤 협의 이혼해주기로 각서 받은 후 별거 중 저의 외도 유책사유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외도가 들키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협의 이혼하기로 각서를 쓰셨던 것만으로는 어차피 이혼이 되신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여기서 외도 그 전에 성매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가 이제 좀 가려져야 될 텐데요. 법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봐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거 중에 이루어진 외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협의 이혼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각서를 쓰고 협의 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근데 이제 우리 김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엄격하게 이제 판결로 판례로 나온 거가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그러니까 협의 이혼 신청하면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두 분이 이혼에 대한 완벽한 합의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면은 유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꾸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혼 사유도 별다른 이혼 사유도 없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시부모님도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사유가 없으시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혼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으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이혼을 요구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하실 건지 본인의 의사결정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하실 수 있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녀가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와도 이제 이혼은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 결과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는 일은 좀 거의 드물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8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포기 각서를 썼는데 은행 쪽에서 돈을 갚으라고 민사소송 등기가 날라왔는데 혹시 상속 포기 각서가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 상속 포기는요,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이거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어떤 각서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법원에 상속 포기 이거를 정식으로 접수를 했던 거라고 하면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잘 몰라서 정식 절차를 이제 밟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 특별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채무가 발생한 거를 안날로부터 신청하는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한번 문의해 보시고 내가 이거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예. 빠르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특별한 점. 그렇죠. 3개월이든가요. 그죠? 네. 예, 빨리 알아보세요. 네, 협의 이혼이면 재산 분할은 안 해도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는 필수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협의 이혼 자체가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뭐 지금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셔서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도정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 또한 어차피 이제 협의하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협의 이혼에서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하시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해야 되고요.
협의 이혼할 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제 쓰게는 돼 있지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아요. 이후에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 결혼 전 재산 계약을 작성하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막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보통 헐리우드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작성하는 혼전 계약서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희 민법에도 저희 혼인 전 부부 재산 계약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혼 이후의 재산 분할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아니면 혼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등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재산 분할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산 계약을 작성을 하면 결혼 전에 이러이러한 재산이 내 재산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거니까 말하자면 축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런 걸로 인정이 되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에 내 재산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관리, 형성, 유지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일 뿐이고요. 그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나중에 분할이 안 되고 이거는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 김주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해서 재산 분할은 이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결혼도 하기 전에 나는 이거를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녀 1명 신혼부부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이혼 시 아파트를 나누어야 할까요? 돈은 시댁 돈과 대출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신혼부부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가 사실은 혼인을 하지 않았으면 청약 당첨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첨이 돼서 상대방이 이혼하고 상대방은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나는 이혼녀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상담도 이제 있으시고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부동산 자체를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이도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혼인 기간도 이제 적당히 되신다면 다른 부분 기여도를 통해서 재산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파트 자체는 시댁돈과 대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셔서 아파트 자체를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자체를 내가 2분의 1 지분 등기를 받아오는 거는 어렵지만 아파트 가액, 아파트가 5억이다. 근데 대출이 2억 있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내가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 아예 안 되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지시니까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법 분야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자격이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로서의 자질이나 어떤 사람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적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꼭 필요할까요? 자질... 변호사로서의 자질이라면 사실은 사건을 꼼꼼하게 보는 것 이게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함과 사건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질은 덜렁덜렁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변호사로서의 자질 중에 하나는 약간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이렇게 싸워서 승리해주고 승소해주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그래서 자기 의뢰인한테만 너무 몰두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소송에서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고 균형감 있게 사건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균형 있는 시각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고3이시니까 일단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 입시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로스쿨 가려면 학점을 잘 따셔야 됩니다. 네, 학점을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로스쿨 입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원해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남편과 그의 회사 동료가 월 15회 정도 개인 약속, 스크린 골프, 필드 나가는 약속을 잡고 목걸이 향수 선물 준 것을 남편도 인정합니다. 여자로 본 적 없다고 찰떡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여자로 본 적 없다고 하고 찰떡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톡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식의 말은 없습니다. 그녀에게 친구 2명을 소개받아 남편 친구들과 3대3 단톡으로 노는 방도 있었습니다. 이게 10살 정도 어린 여자들이고요. 남자들은 저도 아는 사이랍니다. 이게 이제 외도가 되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인 약속, 스크린 골프, 목걸이 향수 선물. 네, 그리고 이제 찰떡같이 붙어 다녔다. 찰떡같이 붙어 다닌 것은 사진이나 이런. 그러게요. 네. 예. 저는 외도 상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톡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데 개인적인 이렇게 만남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하고요. 이제 붙어 다녔다는 거가 이제 신체적으로 붙은 사진이 있으면 뭐 더 확실하겠죠. 그죠? 네. 이거는 네, 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 답변 드리는 동안에 벌써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태원 참사, 있었던, 지난주에 바로 있었던 상황이라 좀 차분하게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돼서, 가슴이 먹먹한데요. 여러분 퇴근길 조심하시고 목요일 저녁 가족들과 아니면 혼자 있다고 하시더라도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